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 진료를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딱 보니까 제가 봐도 엔젤만인 거예요. 애가 생긴 게 너무 우리 아이랑 비슷하고 하는 짓도 비슷하고 딱 보니까 엔젤만이에요. 가서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엄마 혹시 쟤도 엔젤만 아니에요? 그랬더니 엔젤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질병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다고. 근데 그 엄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사실 그게 제 모습이었을 텐데 물어봤더니 저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혼자 데리고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쟤를 어떻게 혼자 데리고 오셨어요? 혼자 왔대. 근데 아빠하고 불화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아빠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가 엔젤만 증후군이고 이런 병이고 희귀질환이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더라 안 믿어요. 부부싸움 아마 엄청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그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이제 다른 걸로 고쳐보자 그러셨나봐요. 아마 위에 어른들이 그러셨는지 남편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주 유명한 무당을 불러다가 고액의 굿을 했대요. 야, 엄마는 포기했어요. 근데 아빠가 못 받아들여요. 그걸 못 받아들여서 굿을 했는데 굿하면 얘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굿한다고 그 병이 해결되나요? 아니죠. 결국은 아버지가 계속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기는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고 그때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우리 가족 모임에 오셨던 어떤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아버지들이 보통 잘 안 오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오셔서 처음 오셨으니까 자기소개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 아빠가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첫 애가 엔젤만 증후군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애들이 다 귀하니까 얼마나 이게 희망을 안고 애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기다렸고 애가 태어나서 너무 기뻐서 그 아이의 그 주민등록지 출생신고를 청와대가 있는 대로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아이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애가 엔젤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진단을 받고 그 아빠가 너무나 절망적이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딱 세 가족이죠. 엄마, 아빠, 그 아이. 세 명이서 다 같이 그냥 죽어야겠다. 거의 더 이상 살아서 무엇 하나 희망이 없다 이 생각으로 같이 자살을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이 한번 이런 데도 있으니까 가봐라 그래서 저희 모임에 오셨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와본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아이, 그 가족만 과연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이 진단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설명을 듣죠. 이 질병 왜 생겼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그 다음에 바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임신 중에 잘못했나? 아니면 뭐 때문에 얘가 이런 병이 생겼지? 근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서요 정말 그 설명도 안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엔젤만 증후군이고 얘 앞으로 인지 발달 엄청 안 될 거고 못 걸을 수 있고 말 못한다 뭐 등등 경기 심하게 경기 때문에 오는 친구들도 많지만 경기하게 되고 뭐 그렇다면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들만 막 하시는데 이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간혹 계세요. 그러면 뭐 이게 엄마 염색체에서 뭐 결실이고 집에 가서요 정말 대판 부부싸움들이 나는 거예요. 진짜 이웃에게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부부싸움 했다는 가정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옆집 사람이지. 그 집도 엔젤만이더라 막 이러면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너 때문에 이 병 생긴 거다. 심지어는 위에 시부모님으로부터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런 애가 된다 라던가 정말 가족끼리 주고받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처 정말 총소리만 오고 가지 않았지 엄청난 전쟁들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안고 사는 거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정말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남 탓 아니면 내 탓이다. 나 때문에 그랬다.
저희 남편도 아이가 그렇게 되고 나서요, 얼마나 한숨을 쉬었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저희 남편은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있으면 한숨을 정말 딱 꺼져라 쉬는 거예요. 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죄 때문에 애가 이렇게 태어나 때리는 거야. 또 그게 또 제 마음이 아프죠. 난 또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남편은 그것 때문에 한동안 엄청나게 힘들어했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네들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 진단을 받고 나면 정말 그 가족의 삶이라는 건 정말 엉망진창이죠. 심지어는 가정이 와해되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을 결국 잘 봉합하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는 가정도 굉장히 많고, 아이를 정말 키우지 못하고 보내버리는 가정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 시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요 혼란과 방황의 시기가 진정이 되었다고 외부의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그래, 우리 아이가 희귀질환이야, 우리 아이가 엔젤만이야,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세요. 근데 그 다음부터 또 새로운 문제를 봉착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머리로는 아이가 엔젤만이라는 걸 인정해요. 이거 유전질환이야, 염색체 질환이야, 그거 안 고쳐져. 그거 되는데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요, 아이를 고쳐보려는 엄마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처절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오케이, 우리 아이 엔젤만이야. 이게 고칠 수는 없대. 세상에 약은 없대. 여기까지만 이해가 되는 거지, 가슴으로 우리 아이의 질환을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요, 아이를 고쳐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가 어릴 때. 그럼 그때부터 엄마는 온전히 그 아픈 아이에게 올인합니다. 아침부터 나가요.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치료실로. 엄마들 사이에 또 그런 아름아름 소문은 어쩜 그렇게 잘 날까요? 어느 병원이 유명하다더라, 어디 무슨 치료가 좋다더라, 어느 병원 무슨 치료 좋다, 심지어는 개인 치료실 거기 좋다 그러면요, 쫙 돌아다니는 거야. 제가 진짜 만났던 어떤 엄마는 아침에 나가서 무슨 출근도 아니고 일은 다 때려치셨죠. 아침에 출근하셔서 해질 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가족은 어떻게 되냐? 거의 방치예요. 그러면 남편은 혼자 다 생활해야 되고요. 혹시 다른 형제자매 가족 있으면 걔네들은 다 뒷전이에요. 일단 아이가 아프니까 아이만 보여요.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매달리느라고 다른 가족들의 삶은 굉장히 뒷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돈도 진짜 많이 써요. 그 치료실도 정말 엄마들 사교육하듯이 막 다니면요, 장난 아니고요. 또 그런 거 있죠. 여기가 용하더라 이러면요, 거기 또 찾아가게 되고, 또 그런 건 또 어쩜 그렇게 소문이 잘 납니까? 야, 어디에서 무슨 치료가 있대 하는데, 이거 병원에서 선생님들 절대 안 권해주시는 치료들 있잖아요. 민간요법. 그 다음에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이러면서 저도 그런데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고가의 약이에요. 근데 의약품이 아니에요. 그런 거 뭔지 아시죠? 그러면 또 거기 혹하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 이거를 먹어서 혹은 이 치료를 받아서 우리 아이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아이 어렸을 때는 목표가 완치가 목표였어요. 완치. 말하게 하자. 걷게 하자. 학교 갈 수 있다. 근데 우리 엔젤만 가족 엄마들도 만나보면요, 어린아이들 만나보면 엄마들이 다 그런 생각을 여기 다 갖고 있어요. 여기 한 번씩만 물어보면 그런 말들이 다 나와요. 어디가 좋아? 뭐가 좋아? 그거 하면 할 수 있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2차적으로 가정이 와해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